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당신을 수많은 질문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당신만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아침은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있음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폐를 가득 채우는 숨결, 힘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 그리고 온몸에 흐르는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선물입니다.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스스로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하루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이 직접 행동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외부 사건에 대한 힘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집중과 감사,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온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확한 의도로 하루를 열다. 모든 아침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가 꿈꾸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목표나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되찾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배에 키나 지도가 없다면 배는 그저 파도에 휩쓸려 목적 없이 떠다닐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도가 바로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도는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일상의 혼돈 속에서도 올바른 항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외부의 사건이 아닌 우리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는 명확한 의도를 통해 삶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리 스스로가 길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의도를 세우는 것이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이고 집중되어 있으며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의도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목적 없이 걷는 대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연과 연결되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침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소중한 경험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하루 전체를 더욱 완전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일단 의도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규율, 즉 절제가 당신의 의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매일 에너지가 넘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규율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작은 의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마다 당신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의 명확한 의도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명확한 의도로 매일 아침을 깨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루를 지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미래의 토대를 쌓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힘, 규율의 중요성. 흔히 규율이나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엄격함, 제한, 혹은 자유의 박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규율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이자 선물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자신과 맺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약속과도 같아서 막연한 꿈을 현실로, 보이지 않던 잠재력을 가시적인 성취로 바꾸어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규율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과 아이디어들이 넘쳐나지만 오직 규율만이 그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지만 아침 일찍 일어날 동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안락한 침대의 유혹을 속삭일 때 당신을 침대 밖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규율입니다. 그 순간 규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고 강인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자기 존중의 선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규율은 일시적인 영감이나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인내, 즉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오랜 시간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규율 있는 작은 발걸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날에는 손가락이 어색하고 서툰 소리를 내겠지만 매일 꾸준히 단 15분씩 연습한다면 1년 뒤 당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바로 꾸준한 규율의 힘입니다. 규율을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규율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근육은 성장하고 단련되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규율은 더 이상 거대한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규율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규율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며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규율이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규율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영원히 남습니다.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등 아주 작은 행동들로부터 길러집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습관을 형성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율은 단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빚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유산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 대답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규율이야말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타인을 위한 삶에 집중하기.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만족감이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의 위대한 목소리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영원에 메아리 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의 핵심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공동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어떤 물질적 소유나 단기적인 성취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는 순간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누군가의 하루 혹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내면에는 깊은 의미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행복의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격려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우리가 역경에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와 더욱 굳건하게 연결해주는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요청받기 전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당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 혹은 어떤 직함을 얻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는지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겸손을 실천하기. 겸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면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취와 재능이 단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어진 선물임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겸손은 지혜와 자기 극복의 토대로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겸손은 배움과 성장의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정답을 한 사람이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모든 경험에 호기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모든 만남 속에서 교훈을 찾도록 돕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 평생에 걸쳐 삶의 학생이 되는 것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집니다. 겸손은 우리가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합니다.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이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연구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단계 5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불굴의 직업적 의지와 개인적 겸손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 리더들은 성공의 공을 자신의 뛰어남이 아닌 팀과 주변 환경, 때로는 순수한 행운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겸손함은 존경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충성심, 신뢰, 그리고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여 그들의 임기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진정한 관계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 깃든 상호작용 속에서는 오만함 대신 존중이, 가식 대신 진정성이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상호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관계망의 근간을 이룹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가 비판과 실패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실수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자기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기에 감히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키워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축복들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빛을 숨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 세상의 온기와 긍정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5번째,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점차 좁아집니다. 두려움이 지배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잠재력을 억누르며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가둡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을 통과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두려움의 저편에 자유롭고 대담하며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두려움은 생존 본능의 일부이며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실패할 것을 염려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실제로는 아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키우는 의심과 불확실성의 힘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정말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나요? 아니면 그저 왜곡된 상상일 뿐인가요? 그 이야기들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종종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분석해보면 두려움의 상당 부분이 과장된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두려움 속에는 항상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와 발전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저편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 당신은 안전지대를 넓히고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며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무대가 두렵지만 공연을 결심하는 예술가 혹은 열정을 좇아 안락한 환경을 떠나는 젊은이, 이들 모두 자신의 최고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선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자신감은 성장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시야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꿈, 사랑, 혹은 자유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변화가 두렵다면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친구나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완전히 근절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스승입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 당신은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더 강한 버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두려움의 저편에 자유와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모든 목표와 열망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당신은 자신감 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도전과 위험, 심지어 실패에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됩니다. 이 믿음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당신이 성장과 자기 개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끈기와 결단력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내재적 가치는 성취나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자기 존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쌓아가는 여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도전과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맞서고 배우느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함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인내는 앞에 놓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나아가도록 돕는 힘입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어보십시오. 이들은 항상 재능이나 행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실수를 저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전구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을 끌어안으며 항상 사랑과 존중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의심과 실패가 당신을 좌절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는 매일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도전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전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7번째,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살기. 우리는 종종 과거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들을 걱정하느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진실은 삶은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불안한 생각이나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 사로잡히는 대신 우리 자신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예술이자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과 깊이 연결됩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부터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박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세부사항의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삶이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쉬어줍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압박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도전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은 목표와 목적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종착역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진정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모든 단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는 많은 소유를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원하는 데 있다. 매 순간이 우리가 온전히 살고 모든 숨결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8번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매일 아침 눈을 떠 새로운 날의 첫 빛을 마주할 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한 걱정인가요? 아니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인가요? 삶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화려한 미사여구나 공허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격려의 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을 위해 잠재력과 성장의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뜨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당신의 영혼에서 싹을 틔워 당신이 삶을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마주하도록 돕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도전이나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난 속에서 기회를 보고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가능한 것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혹은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 혹은 이것은 성장할 기회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즉시 기분과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당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며 관심을 보일 때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호 지지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건네십시오. 앞에 놓인 도전을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이 외부 세상뿐만이 아니라 더 강해진 당신의 정신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당신의 꿈을 숙고하기.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의 도전에 맞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자신의 꿈에 대해 성찰해 보십시오. 꿈은 단순히 마음속에 막연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의 가치를 반영하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의하도록 돕는 열정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꿈을 명확하고 강렬하며 단호하게 이해하고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당신이 성취할 성공과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자체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꿈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로드맵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으며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꿈은 모호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 헌신, 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첫걸음은 많은 도전을 수반할 수 있으며 당신은 의심, 실패, 심지어 외로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들이야말로 당신의 꿈을 향한 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핵심 가치, 열정,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고 느끼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당신의 꿈을 성찰하는 것은 삶의 이유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꿈꾸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꿈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 여정에서 더욱 확고하고 끈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스토아 철학의 힘과 그것을 매일 아침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고요한 성찰, 자기 통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스토아 철학은 그 여정에서 이상적인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과 자기 통제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와 함께